우리 회사의 신상품들과 함께 여러분도 전문점에서 만든 것 같은 따끈따끈한 두부를 집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조리 시간은 약 10분 정도인데요.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손님들의 눈앞에서 조리 과정을 보여줄 수 있으니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도 탁월합니다. 두부는 국산 대두를 사용해서 부드럽습니다. 향과 맛이 뛰어난 소금도 판매하고 있으니 두부를 소금과 함께 즐기는 새로운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또 냄비는 특허를 취득한 이중 구조로 돼 있어 열 효율이 좋은 데다 지역에서 생산한 자기를 원료로 사용해 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기기회사인 M사가 전시회에서 진행한 프리젠테이션의 문구다. 이러한 사례는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자사 제품의 장점을 모두 알리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부스에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인 데 비해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M사의 컨설팅 의뢰를 받은 나는 메시지가 너무 많다고 판단하고서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 신상품을 매력적으로 알리고 그 자리에서 판매로 이어지게 하는 데 효과적인 다음과 같은 핵심 메시지가 완성됐다. 가게나 집에서도 10분이면 만드는 노포 두부의 맛. 이 메시지에 부합하는 판매 활동을 진행해 꾸준히 매출을 늘린 M사는 현재 세계 28개국에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메시지를 한 문장에 담는 것, 이것이 바로 전달을 성공시키는 열쇠다. 당신에게는 덜어낼 용기가 있는가? 상사에게 하는 보고든 영업 미팅이든 프리젠테이션이든 모든 비즈니스 말하기에는 상대방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하나의 메시지가 있기 마련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원빙 메시지에 담아야만 상대방에게 훨씬 잘 전달된다. 그리고 원빙 메시지를 한 문장 내로 정리해 더 명확하게 의도한 대로 전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 왜 한 문장일까? 말이 장황해진다면 해석의 여지는 더욱 확대된다. 이러한 오해를 피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상대의 기억에 각인시키려면 다른 해석을 할 수 없을 만큼 짧은 문장으로 전달해야 한다. 인간은 대개 15자에서 20자 정도의 한 문장을 가장 기억하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 익숙한 문구를 떠올려 보자.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자라서 행복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처럼 텔레비전 광고의 헤드카피는 대부분 20자 이내의 한 문장으로 작성된다. 한 문장으로 메시지를 줄이면 짧아서 더 강력해지고 또 말의 리듬감도 좋아지며 기억에도 잘 남는다. 농심의 새우깡 광고와 다음의 상품 설명을 비교해 보자. 이 새우깡은 소맥분, 소금 등을 섞은 반죽에 천연 새우를 여러 종류 섞어서 머리부터 꼬리까지 껍질도 버리지 않고 넣어 만들었기 때문에 독특한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튀기지 않고 구워서 반죽이 살아있고 바삭거리는 식감이 매력적입니다. 식품 개발자라면 당연히 제품의 상세한 내용까지 설명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세세하고도 정확하게 설명하면 소비자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된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새우를 넣었을까? 껍질도 들었구나. 목에 걸리지는 않을까? 튀기지 않고 구우면 반죽이 살아나는구나. 어째서 그렇지? 아무리 정확한 설명이라도 짧은 광고 시간 동안 너무 많이 전달하려고 할수록 집중도 되지 않고 머릿속에 기억되지도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성껏 만들었으니 자꾸만 손이 갈 정도로 맛있다는 것 아닌가? 그러한 생산자의 마음이 바로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라는 짧은 문장에 담겨 있는 것이다. 메시지가 애매하면 듣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들었는지도 모른 채 대화를 마치게 된다. 말하는 사람도 이것저것 말하려고 욕심만 내다가는
뒤죽박죽된 메시지를 전달해 상대방의 혼란만 가중시킨다. 가장 전달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생각한 후 단 하나의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찾으면 된다. 불필요한 정보는 모두 버려라. 비즈니스 말하기에서는 그야말로 정보를 정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정보만을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에 성패가 갈린다. 듣는 사람을 주어로 사용하기만 해도 이야기의 중심이 듣는 사람의 관점으로 크게 이동한 듯한 인상을 준다. 예를 들어 오늘은 제 영어 공부법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 주인공은 말하는 사람이 된다. 이야기하는 내내 자신을 중심에 둔 일방통행의 말하기가 돼버리고 만다. 마치 무엇이든 알고 있는 선생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을 상대로 가르쳐주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영어 공부법의 비결을 배우고 가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 주어는 듣는 사람을 의미하는 여러분으로 수로도 듣는 사람 관점에서 배우고 가게 된다는 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주어와 수로만 바꾸어도 이야기가 주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진다. 듣는 사람은 자연스레 자신이 이야기에 포함된 듯한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늘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듣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프리젠테이션이나 보고 같은 비즈니스 말하기의 주인공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듣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말하는 사람은 그를 단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로 이끄는 안내자다. 비즈니스 말하기의 목표는 상대방을 움직이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과 머리를 움직여 의식을 바꾸고 상품 구입이나 생활 개선 등의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자신이 전달한 정보에 상대방이 공감해 움직여줬을 때 비로소 가치가 발생한다. 보통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내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한다. 바로 에토스, 신뢰, 파토스, 감정, 로고스, 논리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설득의 3요소로 그리스 시대부터 인간의 본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즉, 에토스와 파토스, 로고스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인간의 머리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프리젠테이션을 보거나 듣기 위해 일부러 찾아올 만하다고 느끼게 하려면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는 결과물을 내놓아야만 한다. 그런데 대체로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평범한 프리젠테이션 중에는 기능만 나열하는 유형이 많다. 예를 들면 신제품 로봇 청소기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갖고 있다는 기능적 특징만을 전달하는 식이다. 물론 메시지의 로고스만으로 판단하면 그것도 좋은 세일즈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설득의 메시지에 파토스가 빠져 있다면 절대 상대방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려면 청소기를 손에 넣었을 때 생활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편해지고 좋아지는가에 대한 미래 예상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행복한 미래 예상도를 제시하면 인간의 마음은 움직이는 법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기기 제조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에서도 감정이 이성보다 앞선다라는 기조를 내세운다. 또 인간은 감정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이성으로 판단하는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한편 에토스는 파토스와 로고스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에토스는 영어 단어 윤리의 어원으로서 신뢰와 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청소기를 출시한 브랜드가 전기기기 업계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 곳이라면 자연스레 에토스가 작용한다. 또는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다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기를 절약한다는 정보 등의 요소도 에토스를 형성하는 데 작용할 것이다. 오늘날의 주요 소비자인 밀레니얼 세대는 윤리적으로 옳은지도 소비의 중요한 판단 요소로 여기는 특성을 갖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준들을 빼고는 마케팅할 수 없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대방의 머리를 움직여 의식 개혁을 이뤄내고 상대방이 스스로 행동하게 만들 때 비로소 진정으로 마음과 머리를 움직이는 말하기를 할 수 있다.
오늘은 핵심만 전달하는 선택과 집중의 기술 한 문장으로 말하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순간이 있죠. 우선 주인공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다음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여보는 연습을 반복하면 설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이 밝았습니다. 일곱 빛깔 책 이야기를 시청하는 분들 모두 행복한 부자 되시고요. 제 채널도 자주 방문하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널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까지 일곱 빛깔 책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